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얼티 코리아의 전승배 이사 신민경 부팀장입니다. 약간 다른 멘트가 들린 것 같았는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에 신민경 과장이 부팀장으로 진급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시청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제가 부팀장으로 승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멘트까지 아주 네. 그럼 이제 오늘 영상이 2026년 1월 이제 마지막 실거래 영상이니까 오늘 영상도 잘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달 영상 저희가 5개 준비했고요. 바로 보러 가실까요? 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홍대 입구역입니다. 최근에 이제 홍대 입구역 주변에 있는 건물들이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계약이 된 건물은 꼬마 빌딩이 거래가 됐습니다. 위치를 한번 보여드리면 홍대 입구역 2호선, 이제 공항철도선, 이제 경의중앙선이 있는데 경의중앙선에 좀 가까운 곳 바로 이면입니다. 보시면은 요 공원이 있는 경의선 책거리라고 하죠. 책거리 바로 이면에 있는 건물이 거래가 됐는데 건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건물을 보시면은 주택이 뭔가 리모델링 된 것 같이 생긴 연두색 건물이 이제 거래가 됐는데 여기 상권이 예전보다는 좀 많이 나아지긴 했어도 한강의 이면에 있기도 하면서 빌라들이 밀집된 곳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다가구 주택들이 좀 있는 곳입니다. 이 건물이 얼마에 거래가 됐는지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최근 1월달에 계약이 진행이 됐고 매매 금액은 33억입니다. 대지 면적은 45.5평이고 연면적은 104.9평으로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고 중국년도는 1993년도 11월달에 지어진 건물인데 2016년도 10월달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이 됐습니다. 승강기는 따로 없고 용도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는요, 현재 만실로 되어 있고요. 지하 1층에는 카페가, 1층하고 2층에는 미술학원하고 피부관리샵이 임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층하고 4층에는 사무실이 들어있고요. 현재 보증금 1억 3천에 임대료 약 1,000만 원으로 수익률 약 4% 나오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실거래 사례로 가지고 온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건물이 2022년도에 37억 7천만 원이라는 숫자에 계약이 된 건물이었었거든요. 원가를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시등록세나 등기 비용이나 이런 거 다 포함하면 40억이 원가인데 거의 마이너스 7억입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도 건물을 잘못 투자했다 이 포인트보다는 본인 상황이 좀 급하셔가지고 이렇게 매각을 하셨었던 건데 이게 매물로 나왔었던 것도 25년 5월 달부터 좀 매물로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25년도 5월에 41억으로 처음 시작하셔가지고 점점 내려오다가 최종적으로는 33억에 계약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수익이 제가 봤을 때는 잘 세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거래가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선호하는 편은 아니지만 워낙 요즘에 꼬마 빌딩에서도 수익이 나오는 건물들이 좀 인기다 보니까 이 건물이 이렇게 거래가 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다음 사례입니다. 다음 사례 같은 경우에는 용산입니다. 저는 이 건물을 정말 좋아했었던 매물 중에 하나였는데 최근에 이제 거래가 돼서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여기 위치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삼각지역이 오른쪽에 있고 위쪽 남영역 있죠. 왼쪽에 효창공원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열정도가 되게 좀 인기가 많았을 때가 있는데 열정도가 보시면은 이게 바로 이면에 있고 열정도 요 대로변 용산 경찰서가 있는 곳 바로 맞은편에 있는 건물이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 또 아파트 용산 리첸시 아파트도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는 상권 중에 하나긴 합니다. 건물 한번 보여드리면은 늠름하게 생긴 이 자태의 건물이 이제 거래가 됐습니다. 건물 되게 깔끔하죠? 네. 1층에도 부동산이 있긴 하지만 충분히 다른 임차인들 들어갈 수도 있고 맞은편에 리첸시 아파트가 있는 곳을 보면은 파리바게트도 있고 뚜레쥬르도 있는 그런 이제 상가가 좀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릴 게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옆쪽으로 살짝 돌려보면은 이가대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단점인데 이 건물이 얼마에 거래가 됐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최근 1월달에 계약이 진행이 됐고요. 매매 금액은 107억입니다. 대지 면적은 73.57평이고 연면적은 314.22평으로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입니다. 중국년도는 1989년 6월달에 지어진 건물이고 리모델링이 2022년도에 진행이 돼서 승강기 한 대가 있고 용도 지역은 노선상업지역입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는요, 현재 만실이고요. 보증금 3억 2천에 임대료 2,900만 원으로 수익률 약 3.3% 나오는 건물입니다. 3.3의 용산의 대로변. 너무 좋죠. 건물 외관만 봐도 리모델링이 된 건물 치고는 건물 규모도 있기도 한데 이 정도 건물이 왜 이렇게 빨리 안 팔리나? 이 생각을 좀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 매도자분이 예전 건물을 이제 2020년도에 사셨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제 건물 모습 2020년도 5월달에 로드뷰를 보여드리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걸 어떻게
어떻게 지금 건물처럼 리모델링 하셨지? 증축을 되게 잘 해놓으신 것 같기는 한데 와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이 건물이 2023년도에 보니까 69억에 매입으로 되어 있는데 2022년도에 리모델링을 하시고 나서 본인 법인으로 2023년도에 매각을 하셨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개인 명의로 가지고 있었던 건물을 리모델링 하고 나서 이제 법인 명의로 이제 바꾸신 거죠. 이 건물을 최근 로드뷰로 다시 돌아오면은 거의 뭐 신축이라고 봐도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보니 딱 요만큼이 건물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또 신축을 하셨었던 것 같고 이 건물을 제일 좋아했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뒤로 오면은 이렇게 공원이 있어요. 경의선 숲길이 그래 있죠. 보면은 이 건물이거든요. 이 건물에서 좀 뒤쪽에 공원뷰고 또 앞쪽 또 대로변이어가지고 탁 트여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좀 상당히 괜찮은 물건 중에 하나였다고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건물이 2022년도에 리모델링 하시고 그때 당시에는 한 130억으로 나왔는데 거래가 안 돼서 다시 들어갔다가 2025년도 4월에 110억에 다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로부터 한 9개월 정도 걸려서 107억에 성사가 됐습니다. 제가 그 처음에 로드뷰를 보여드렸었던 것처럼 고객들의 가장 큰 포인트는 그거였었어요. 여기는 이제 차량만 지나가는 사건이지 않냐. 과연 임대가 이렇게 맞춰졌다고 하더라도 임차인들이 잘 있을 수 있냐를 가지고서는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인기는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나왔으니까 이 정도 깔끔한 물건이고 수익률도 3%가 넘으면 금방 팔리지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늦게 거래가 된 케이스인 것 같기는 해요. 고가와 주변 상권이 약간 한산하다는 이유로 늦게 거래가 됐지만 저는 평당 금액 같은 경우에도 이 리모델링한 금액을 한 12억 정도를 반영을 하셨는데 그 금액을 빼면은 평당 금액 한 1억 4,500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주변에 또 거래가 되는 건물들이나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들을 보면은 1억 2,300만 원 수준에 나와 있다 보니까 이 정도 규모에 이 정도 수익이 나오는 건물이면은 꽤 괜찮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이제 거래가 된 건물 중에는 괜찮은 건물 중에 속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다음 사례입니다. 다음 사례는 압구정역에 신현대 아파트가 있는 그 맞은편에 있는 건물이 이제 거래가 됐는데 이제 위치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여기 이제 압구정역이고 여기 신현대 아파트죠. 현대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현대고등학교 바로 앞 대로변에 이제 이면에 있는 건물이 이제 거래가 됐고 바로 옆에 이제 광림교회가 있습니다. 건물 한번 보여드리면은 건물은 이렇게 커튼월로 해서 정말 깔끔한 유리로 해가지고 되게 깔끔하게 신축을 해놓은 건물인데 도로변도 좀 넓기도 하고 대로변과 좀 접근성도 되게 좋아가지고 저도 많이 추천을 했었던 건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건물이 얼마에 거래가 됐는지 바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25년 12월 달에 거래가 진행이 됐고요. 매매 금액은 160억입니다. 대지 면적은 62.59평이고 연면적은 193.98평으로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로 2022년 10월 달에 이제 신축이 됐습니다. 승강기 한 대가 있고 용도 지역은 제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는요 현재 5층하고 6층이 공실로 되어 있고요.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했을 때 보증금 4억 4천에 임대료 2,700만 원으로 수익률이 약 2% 정도 나오는 건물입니다. 5층, 6층이 임대가 채워지면은 임대료 한 3,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수익률은 한 2.6%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좀 시장에 나와 있는 지가 좀 오래됐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맨 처음에 시장에 나왔었던 금액이 되게 높았어요. 이제 2022년도 신축하시고 나서 시장에 나왔었는데 그때는 금액이 한 190억에서 한 200억 사이였다가 갑자기 이제 250억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금액이 점점 떨어져서 결국 이제 160억에 이제 거래가 된 케이스인데 예전에 제가 이 건물이 또 낡았었던 건물이 기억이 나긴 하거든요. 예전 건물 사진 한번 보여드리면은 20년도의 로드뷰인데 예전에 이렇게 단층은 아니고 한 4개 층 정도가 되는 이제 이런 좀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을 2021년도에 매도자분이 이제 96억이라는 금액에 매입을 하셨거든요. 매입을 하시고 나서 바로 명도를 해서 신축을 아까 건물처럼 이제 하신 거죠. 예전에도 이렇게 원약국이 있었는데 신축을 하시고 나서 이제 다시 들어오신 것 같더라고요. 잘 사셔서 매각까지 하셨는데 평당 금액을 봤을 때 미경 씨는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조금 무겁지 않나 생각은 해요. 최근에 이제 신구초등학교 그 도로변 라인을 따라서 2종 일반 주거지역에 거래가 된 평당 금액이 한 1억 7천 수준이거든요. 네. 제3종이기도 하고 위치가 더 좋기는 하더라도 평당 2억 2천 이라는 수치가 쉽지는 않았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매매 금액이 160억대, 100억 중반대이기도 하면서 병원으로 세팅할 수 있는 메디컬로 바꿀 수 있는 건물이 되다 보니까 이 금액이 거래가 된 걸로 보여집니다. 네. 다음 사례입니다. 다음 사례 같은 경우도 강남인데 강남에서도 정말 노른자 땅이라고 불리는 지역이죠. 바로 이제 삼성동입니다.
정말 메인 삼성동에 있는 건물이 좀 거래가 됐는데 제 위치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여기 이제 봉의사역이고 아래가 이제 삼성역이 있습니다. 맞은편에 이제 코엑스가 있고 제가 이제 현대차에서 화제가 됐었던 GBC가 이렇게 되어 있고 GBC 바로 이면에 있는 이 코너 건물이 거래가 됐거든요. 이 건물 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 건물이죠. 치킨뱅이라는 이 임차인이 좀 들어가 있는데 되게 노후된 건물이에요. 그래서 좀 신축이 필요한 건물인데 이 건물도 매매 시장에 나온 지 꽤 오래됐는데 이번에 거래가 됐습니다. 얼마에 거래가 됐는지 바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최근 1월 달에 계약이 진행이 됐고 매매 금액은 190억입니다. 대지 면적은 94.02평이고 연면적 245.47평으로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고 중국년도는 1989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승강기는 따로 없고 용도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아까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후도가 있어서 신축이나 개발이 필요한 건물인데요. 현재 2층부터 5층까지는 명도가 되어 있고요. 지하 1층하고 1층에 임차인이 남아있기는 한데 이분들도 10년이 넘어서 아마 명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임대차 보호법이 좀 지난 임차인들이어가지고 명도 이슈는 전혀 없는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오래됐어요. 시장에 나온 지 2023년도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220억으로 시작을 하셔서 최근에 195억까지 조정이 되었고 마지막으로 5억 더 내고 돼서 190억에 메이드 됐습니다. 그렇죠. 평당 금액으로만 보더라도 되게 매력적이라고 네. 생각했던 게 평당 2억이거든요. 여기 주변에 거래가 된 건물들 보면은 대부분이 이 정도 평당 금액이 거래가 되긴 하지만 거래가 된 케이스들을 보면은 매매 금액이 되게 높거든요. 네. 700억대, 막 600억대 이러는데 삼성동에 한 190억대 건물 찾기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건물이 입지적으로 또 되게 좋은 게 코너에 있다 보니까 신축하는 여건도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축 계획을 한번 짜보니까 규모는 이제 지하 2층, 지상 5층까지 지을 수 있어서 용적률 이제 200%를 다 채운다 그러면은 한 연면적 한 329평 정도에 있는 건물을 신축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GBC 쪽이 개발이 다 되고 나면은 거기에 맞물려서 좀 신축 건물까지 나온다고 하면은 정말 투자성 있는 건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이 개발됨에 따라 신축하면은 임대는 맞출 수 있겠지만 개발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버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제 생각에도 그 정도 버티시려고 뭔가 그 정도까지 좀 계획을 세우고서 이 건물을 투자하신 게 아닌가는 좀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건물이 신축이 되면은 어떤 건물이 나올지 기대가 많이 되긴 합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사례입니다. 마지막 사례인데도 저희가 몇 개월 동안 실거래 사례를 촬영을 하잖아요. 성수동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례도 성수동입니다. 성수동에서도 이제 뚝섬역이죠. 뚝섬역과 연무장길로 넘어가기 전에 이 양면에 있는 건물이 거래가 됐는데 여기 또 재건축 부지거든요. 건물 보여드리면은 디귿자로 되어 있는 이 건물이 이제 거래가 됐습니다. 양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임차인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오레노카츠까지 지나서 여기까지입니다. 건물 규모가 생각보다 크죠? 이 건물이 이제 거래가 됐는데 또 바로 옆에 있는 이 삼면코너 건물이 저희 회사에서 계약을 했었던 건물이기 때문에 이 상권을 제일 잘 알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사례로 가져와 봤습니다. 이 건물이 얼마에 거래가 됐는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25년 12월 달에 계약이 진행이 됐고요. 매매 금액은 343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대지 면적은 206.6평이고 연면적은 269.39평으로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고 중국년도는 1964년도 11월 달에 지어진 건물로 승강기는 따로 없고 용도 지역은 중공업 지역입니다. 이사님, 이 건물도 드디어 팔렸네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 나온 지 꽤 오래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에 처음 매물이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도 재건축 부지이기 때문에 세 군데 제외하고 명도가 다 되어 있었던 상태고요. 그때 당시에는 평당 2억으로 400억 정도에 스타트했던 건물입니다. 지금 보면은 2억이란 수치가 성수동에 2억? 싼데? 이런 좀 생각이 들긴 한데 한 2년 전 얘기다 보니까 2년 전에는 이 정도 금액이면 비싼 규모긴 했었죠. 전체 매매 금액도 높기도 했었으니까 이 건물이 최근에 이제 거래가 된 케이스가 드디어 임차인들이랑 명도 협의가 다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매도자 명도 조건으로 이제 계약이 완료가 된 케이스인데 최근에 조금 놀라운 부분이 저희가 이제 옆에 거래했었던 건물이 220억에 또 팔렸거든요. 그 건물이 평당 4억에 거래가 됐어요. 아무리 저희가 이제 매입을 해드려서 또 건물을 매각하셨지만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평당 4억이라는 수치를 보고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바로 옆에 있는 이 재건축 부지가 규모는 크더라도 평당 1억 6천 수준이니 평당 금액으로만 봤을 때는 잘 산 걸지도 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사님 이거 제가 또 건축 개요를 짜보니까 여기가 중공업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지하 5층, 지상 7층 건물이 나오고 총 연면적으로 봤을 땐 1,300평 정도 나오는 건물로 되더라고요. 규모가 엄청 많이 나오구나. 네. 대지 면적 한 200평이 넘다 보니까 전면적으로 보면 그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상부층에 임대가 어떤 게 들어가냐가 좀 관건이지만 워낙 요즘에는 이제 팝업으로 유명을 하다 보니 여기는 어떤 임차인이고 다 들어갈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위치도 너무 좋기도 하고 이 건물 바로 뒤쪽에 있는 코너 건물도 제가 많이 촬영을 했었거든요. 보면은 이번에 이제 거래가 된 건물이 이제 이 건물이잖아요. 이 뒤쪽에 있는 건물이죠. 이 건물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여기도 지금 이렇게 팝업으로 쓰고 네. 있어요. 이 작은 면적에 있는 건물도 여기도 이렇게 좀 팝업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렇게 규모가 있는 건물이 좀 신축이 된다라고 하면은 진짜 괜찮은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네. 아쉬운 거는 이제 애초에 재건축 부지 금액이 340억 정도니까 신축을 하게 되면은 이것도 한 400억이 넘어가는 건물이거든요. 과연 한 500억까지도 누군가 들어올 수 있을까? 뭐 무신사? 들어올 것 같아요. 네네. 그래 나중에 한 500억이나 한 600억 정도까지 소화가 될 수 있는 건물인지는 한번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사님 종합해보자면 성수동에 이 정도 평당가면 저는 잘 매입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잘 산 케이스 중에 하나고 나중에 이 건물 또한 어떻게 신축이 될지가 참 궁금해지긴 합니다. 네. 네. 오늘의 1월 실거래 사례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12월 사례들도 가져오긴 했었지만 최근에 거래가 된 건물들을 저희가 다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12월 건물 사례도 좀 껴봤습니다. 최근에 좀 대출 이슈가 많이 생겨서 정말 계약들이 많이 깨지고 있거나 잔금을 앞둔 이제 매수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지금 건물을 검토하시는 분이라던가 이제 건물을 매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대출은 좀 잘 알아보시고서는 매입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요청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2월 실거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빌딩 투자는 리얼티 코리아에서 그럼 끝!